실력과 명성을 갖춘 좋은 의사를 만나는 시간 굿닥터스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 시리즈의 7번째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알려진 통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굿닥터스 류마티스 질환편의 7번째 주인공이시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허민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의료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도전과 연구를 멈추지 않은 열정적인 젊은 의사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 또한 그 주역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쪼록 좀 류마티스 분야에 있어서 교수님 활약을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죠. 통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풍이란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요산이란 물질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체내에서 대사 과정이 일어나든지 음식을 섭취할 때 퓨린이란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퓨린이란 물질이 대사된 것이 요산이 되겠습니다. 요산은 정상적으로는 콩팥이나 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 과도하게 요산이 많이 생성이 된다든지 퓨린이 과도하게 섭취된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배출 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요산의 농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과요산 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러한 과요산 혈증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인자가 작용을 하게 되면 요산의 결정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요산의 결정이 기관이라든지 조직, 관절이라든지 콩팥과 같은 조직에 쌓이게 되면서 통증이라든지 관절염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통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 혈중의 요산 농도를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나저나 최근에 보니까 제 주위에 바람만 불어도 좀 뼈마디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최근에 통풍 환자들이 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네, 통풍 환자들이 사실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육류라든지 단 것을 많이 좋아하는 서구 식이성 습관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또 이제 비만 환자가 늘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점차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동반하는 질환으로 고혈압이라든지 심장 질환 또는 콩팥 질환이 동반돼서 이러한 통풍의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통풍 생각보다 좀 무서운 질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통풍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엄지발가락에 생기는 관절염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엄지발가락 주위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열감을 동반하는데 주로 새벽이라든지 밤에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엄지발가락 외에도 발목이라든지 발등, 무릎과 같은 하지 관절에 주로 침범을 하게 되고 처음 시작할 때는 한 개의 관절로 침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24시간 내에 극심하게 통증이 심해졌다가 치료를 하게 되면 3일에서 10일 이후가 되면 좋아지는데요. 통풍이라는 말 뜻이 통이 아프다는 뜻이고 풍이 이제 바람풍인데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병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통증이 극심한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통풍의 증상 정도를 그 경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그 증상이? 네, 통풍의 임상 증상은 크게 4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요산 혈증식인데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증상 고요산 혈증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요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기간이 오래면 오래수록 통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시기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급성 관절염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급성 관절염 증상은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외에 이런 급성 관절염 증상은 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이 완전히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 중 일부가 3번째 단계인 간헐적 증상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간헐적 증상 시기는 관절염 증상이 생겼다가 완전히 호전돼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 시기가 되고 또 관절염 증상이 생겼다가 또 무증상 시기가 되고 또 관절염 증상이 생겼다가 무증상 시기가 되는 이러한 증상을 반복하는 시기를 우리가 간헐적 증상 시기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간헐적 증상 시기 때 급성 관절염이 지속하게 재발하게 되면
증상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증상 정조도 점점 심해지면서 요산의 결정이 딱딱하게 굳어서 결절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기를 만성결절성 통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럼 만성결절성 통풍, 이 만성 통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만성 통풍에서는 통풍성 결절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통풍의 덩어리가 형성이 되는데 급성 통풍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이라든지 하지 관절에 주로 침범하는 데 비해서 만성 결절성 통풍 때는 손가락이라든지 팔꿈치, 심지어는 귓바퀴 등에서도 이제 통풍의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관절에 통풍 결절이 침착하게 되면서 관절의 파괴라든지 손상 그리고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엑스레이를 보시면 왼쪽 엑스레이는 정상인의 발 X선이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통풍 환자의 발 X선 사진입니다. 엄지발가락 주위가 심하게 손상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진은 만성 결절이 정상적인 관절을 대체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성 결절성 통풍에서는 관절을 파괴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신장에서 만성결절성 통풍이 침착되어서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만성결절이 되기 전에 올바른 치료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이 통풍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통풍의 확진은 부어있는 관절에 관절액을 뽑아서 네. 요산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하지만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는 관절이 무척 작고 그다음 임상 증상이 전형적인 경우는 굳이 관절액을 뽑아서 진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임상 증상만으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통풍의 치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통풍의 치료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통풍의 치료는 크게 이제 급성 통풍 시기와 만성 통풍 시기 두 가지로 나누어 볼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급성 통풍 같은 경우는 심한 통증을 특징으로 하고 만성 통풍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절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급성 통풍 시기 때는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네. 만성 결절이 있을 때는 고요산 혈증을 조절하는 요산 강화제를 쓰게 됩니다. 예. 그런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급성 통풍 시기 때는 통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는데요. 급성 통증 시기가 지나고 나시면 증상이 완전히 조절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약을 먹는 걸 꺼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중에서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들은 반드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는 요산 강화제를 드시지 않고 보관해 두셨다가 급성 증상이 생겼을 때 이제 임의대로 예. 이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급성 통풍 때 쓰는 약과 만성 통풍 때 쓰는 약은 역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임의로 복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에 의논하셔서 약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말 통풍, 올바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이 환자와 전문의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허민웅 교수님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요? 네. 네. 음식은 통풍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금하셔야 될 음식도 있고 또 이제 조절하셔야 되실 음식도 있고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맨 그림의 윗줄에는 환자분들께서 드실 수 있으시면 이제 드시지 말으셔야 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네. 내장류를 포함한 육류 그리고 술, 단맛을 내는 소다가 포함된 음식은 드실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겠고 환자분들이 드시면 좋은 음식으로는 물이라든지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채소류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아무리 시기로 잘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산 수치는 1 정도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재발을 하신다든지 네. 요산 수치가 너무 높으신 경우에는 내가 시기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산 강화제를 빨리 복용을 하셔서 건강한 관절과 건강한 콩팥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환자분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굿 닥터스 류마티스 편 다음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민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